한국에서 12,000원 정도의 사입을 할 수 있었던 물건이면 하게 되면 4,5,000원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만큼 다 제 수익이 되는 거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셀러짐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3살까지 야구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2020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해서 작년 기준 연매출 2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그 외에도 셀러짐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셀러짐이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어린 나이를 다 바쳐서 지금 한 건데 이거 얘기하면 좀 마음 아픈 사연인가요? 마음 아프긴 하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둘 때. 뭐 상상도 안 가긴 합니다. 그 좌절이 어땠을지는. 평생 야구만 했으니까 뭘 할까에 대한 엄청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아버지도 이제 사업하시면서 머리가 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집에 보탬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야구를 그만두고, 그 당시 통장에 500만 원도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판매 말고는 없더라고요. 위탁 판매라는 방식이 있어요.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그대로 따서 올려서 판매가 되면 그때 이쪽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서 보내는 방식이 위탁 판매 방식이고요.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탁 판매랑 이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판매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 마진이 안 남는 거죠. 매출은 일어나는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오프라인으로 돌면서 뭐 공구단지나 뭐 가구단지나 화해단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 물건을 사진을 찍고 온라인 판매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도매가로 싸게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그 당시에 또 뜨기도 했었고요. 자기들 물건을 팔아준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죠. 안착하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게 조금 물꼬가 트인 것 같으세요? 중국에서 제가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688이라는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중국 내수용 도매 사이트인데 물건이 일단 엄청 저렴하거든요. 1688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서부터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원가가 싸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더 쓸 수가 있었고,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쇼핑몰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나요? 크롬으로 다 번역이 가능하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이버 웨일로 링크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상세 페이지도 번역이 다 가능해요. 한번 그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이제 또 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매국이나 이 위탁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도 사실 1688에서 수입을 해서 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셀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내가 물건을 사입하지 않고도 내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이뤄진다는 데이터가 쌓이면은 1688에서 대량으로 사서 원가를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입을 하고 판매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먼저 비싸게 사오더라도 판매가 많이 된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원가랑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12,000원 정도의 사입을 할 수 있었던 물건이면 1688에서 하게 되면 4,5,000원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이. 이만큼 다 제 수익이 되는 거죠. 마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마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머스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비결을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진율이 높은 게 1688에서 물건을 사드린다라고 해서 높다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람들이 다 마진이 높았겠죠. 싸게 가져와서 싸게 팔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비싸게 파는 기술이 이제 마케팅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티슈나 뭐 물 같은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내가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차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더 비싸게 팔 수 없는 것들은 저는 일단 진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웬만하면 객단가가 높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고민하고 비교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검색을 해보고 뭐 카페에도 정보를 찾아보고 뭐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고 이런 상품들을 좀 많이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건은 싸게 가져오고 객단가가 높은 시장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설득하고 구매 전환까지 시키는, 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가 뭐 있을까요? 예시가? 저는 관여도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거든요. 저관여 상품인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물이나 물티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를 보고 물이나 물티슈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이버나 쿠팡을 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텐데 검색을 했을 때 순위 있잖아요. 그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마케팅 또 툴이 있거든요. 뭐 리워드라고 해서 트래픽을 넣는 거나 리뷰 체험단이라고 해서 상품을 구매시키고 리뷰를 쌓게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저는 저관여 상품을 할 때는 하고요. 고관여 상품을 할 때는 저는 탈모 샴푸 같은 거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탈모 샴푸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머니 키워드라고 불러요. 돈이 되는 키워드라고 해서 나 지금 탈모 샴푸 살 건데 추천해줘, 이런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검색을
검색을 네이버에서 했을 때 블로그가 상위에 뜰 거 아니에요. 블로그 상위 중에서 저는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상위에 노출을 시켜서 그 블로그 글에서 설득을 시키고 제 랜딩 페이지로 보내서 구매 전환을 시키는 방법.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카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카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카페 리스트에서 이제 탈모인들만 모여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뭐 탈모 샴푸 추천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제 상품으로 유입을 시켜서 구매 전환까지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숨은 마케팅 노하우가 굉장히 많네. 그 안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있구나. 저관여, 고관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 거예요? 이게 마케팅 용어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구매를 하기 전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구매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를 구매하기 전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고관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건뿐만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관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후기나 검색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의 마케팅 작업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있다. 블로그 마케팅이나 카페 바이럴 마케팅, 그쪽에서 설득을 시켜서 제 쇼핑몰로 보내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는 네이버 쇼핑에서 바로 구매를 하기보다 이 샴푸가 정말 좋은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샴푸를 쓰고 나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쇼핑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까지 이뤄지는 프로세스거든요. 블로그에서는 노출되는 로직이 있어요. 저는 불덱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요. 그 불덱스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블로그 등급이 뭐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 거고요. 더 높은 등급으로 블로그 글을 올렸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로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최적불들을 제가 직접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랑 협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저는 저렴하게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타 경쟁사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페 바이럴 마케팅인데, 저는 일단 카페 리스트를 제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글을 올릴 때 남들은 4만원 5만원에 올릴 거 저는 2만원 3만원에도 글을 올리고 비교적 이제 저렴한 단가로 카페 바이럴 광고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블로그나 카페에서 대부분 보고 뭐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인천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이에요. 인천 철물점이라든지 인천 어디동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것보다 살짝만 높은 등급의 블로그를 써서 그쪽으로 또 유입을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경쟁 강도가 치열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주고도 블로그를 노출을 시켜서 한 1년간 노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블로그 유입이 30명씩 돼서 한 달에 900명, 1년으로 치면은 뭐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잖아요. 1년 동안 10,000원, 20,000원으로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비즈니스를 마케팅으로 입혀서 수익화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스도 리워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트래픽을 넣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면 불법인 거고요. 리워드 앱이 있고, 핸드폰을 보다 보면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리워드 방식인데, 어떤 철물점에 들어가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얼마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리워드 앱을 저는 개발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하고 있고, 파워링크를 검색한 다음에 한 클릭당 2,000원, 3,000원, 진짜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은 10,000원씩 나가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고, 밑에 블로그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20,000원, 30,000원 비용을 들이고도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파워링크를 할 필요 없이 저렴한 마케팅 비용으로 내 비즈니스를 입혀서 수익화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셀러집님이 처음 야구선수 그만두고 할 때 그때와 비슷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과소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입혀서 그거를 상품화 시켜보면 어떨까. 일단은 내가 팔 수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 시켜서 마케팅을 입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용하는 방법이랑, 그래도 내가 부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강점이 없다, 이럴 때는 저도 사실 제가 강점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다 팔았던 거잖아요. 나만의 강점이 없다면 저처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부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잘하는 게 없이 물건을 팔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정말 잘나신 분들도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파이팅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야구를 하다가 이렇게 바꿔서 그 성과를 내서 살아남은 그 자체가 확실히 진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셀러집님과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